프랜차이즈라고 한다면 아마 여기 이제 그 오너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제가 묻겠지만 실제로 가맹 사업들을 지금 한국에서 진행하고 계신 거죠. 전부 다 하고 계시니까. 맨 처음에 어떻게 하는 계기로 시작하게 되셨나요? 맨 처음에는 본인들 매장을 시작하셨다가 그 다음에 어떤 계기로 가맹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처음부터 해외 사업을 아니 가맹 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두고 영업을 그 매장들을 진행을 하셨던 건가요? 그런 건 거의 없죠. 그런 거는 식당 하나 잘 되니까 하나씩 하는 거지.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런 거예요. 뭐냐면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해외에 좋은 파트너를 만나가지고 어떤 루트를 타면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해외 사업을 시작하는 거의 그건 미국 브랜드 어떤 거 유니버설하게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대부분 누군가가 이걸 하고 싶다고 찾아오면서 시작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어떤 루트를 만나서 어떤 라인을 타가지고 좋은 파트너를 만나게 되고 물론 그런 경우들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제가 여기에서 여기 계신 분들과 이렇게 교감을 나누는 것도 저희가 그런 네트워킹을 하는 기회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면 우리가 해외에서 사업을 시작을 한다고 할 때 마스터 프랜차이즈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대략적으로 한 80% 정도 됩니다. 마스터 프랜차이즈라고 한다면 익스클루시브하게, 그러니까 독점적으로 한 회사한테 어떤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대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해외에서 지금 한국에서 가맹 사업을 벌이거나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처음부터 모든 권리를 다 주시는 것은 굉장히 리스키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그 용어상으로 본다고 한다면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에어리어 디벨로프먼트라는 개념이 있어요. 마스터 프랜차이즈라는 개념이 있고 에어리어 디벨로프라는 개념이 있는데 에어리어 디벨로프라는 개념은 일단은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다. 그럼 자카르타. 일단은 당신한테 자카르타를 줄게. 그런데 자카르타에 1년에 매장을 하나씩 내줘. 혹은 2년에 매장을 3개 정도 내줘.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도시로 갈 것인지 어떻게 사업을 벌일 것인지는 그 후에 같이 논의를 하자라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이제 에어리어 디벨로프먼트인데 우리가 만약에 마스터 프랜차이즈로 계약을 하게 된다면 보통은 마스터 피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대략적으로 기간을 10년, 20년 정도, 10년 혹은 재계약 10년 혹은 뭐 10년, 재계약 5년씩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경우에 만약에 그 파트너가 제대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했을 때 그것들을 다시 원상복구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다른 나라에서. 그래서 처음부터 특히나 현지 파트너가 가맹점을 모을 권리를 처음부터 부여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직영점으로 진행을 하게 하는 것이 좋고 혹은 아예 처음부터 직영 사업만 진행하게 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서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그 파트너가 스스로 내가 어느 정도 인프라가 확보가 됐고 내가 이것들을 좀 더 프랜차이즈로 확보하고 싶다라고 어플라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맨 처음에 해외 시장 경험이 있는 관리 인원의 확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지금 해외 사업을 진행을 하시면서 회사에서 부서가 따로 계십니까? 어느 정도 인원을 갖고 계신가요? 물론 뭐 회사마다 다 다르시겠지만 제가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린다면 제가 P사에서 일을 할 때 맨 처음에 그 본부장 자리를 맡아서 이제 갔는데 해외 사업의 직원이 거의 한 10명 정도 있더라고요. 그 중에 대다수는 한 5명 정도는 5명, 6명 정도는 신입 직원이었었고
뭐 영어를 잘한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뽑았겠죠. 이렇게 뽑았고 중간 관리자들이 있었는데 저는 거기서 이제 중간에 들어갔으니까 제 어떤 그 정치적인 지향적으로 산에서 정치적인 지향적으로 본다면 제 바운더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되게 엄밀하게 본다면 맨 처음에 지금 해외 사업을 준비를 하고 아직까지 해외에 한 번도 나간 적이 없고 이 안에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데 조직을 그렇게 갖춘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비합리적인 일입니다.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들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제 바운더리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되게 엄밀하게 회사의 어떤 그 조직이라든가 이런 걸 본다면 사실 맨 처음에는 해외를 개발하고자 하는 인원들 한두 명으로 출발해도 충분한 건데 그렇게 인원들을 가질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봤을 때 굉장히 애석한 일이긴 합니다만 그때는 저한테는 절실한 일이었으니까 이제 그렇게 부서를 유지했겠지만 처음부터 어떤 일을 적절하게 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인원부터 확보를 할 필요는 없다. 맨 처음에는 이 해외 시장 경험이 있는 관리 인원을 확보라고 한다면 최소한 해외를 개척할 수 있는 혹은 해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인원으로 시작하고 제가 봤을 때는 맨 처음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오너분이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충분한 재정적인 바탕이라고 하는 부분 혹은 국가 간의 차이에 대한 이해라고 한다는 부분은 사실은 경험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진행을 하다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튀어나옵니다만은 외화가 나가는 부분들에도 굉장히 민감합니다. 로열티 같은 경우에 해외에 만약에 미화를 보내게 된다면 금액에 따라서 다르지만 송금세가 20% 이상 붙습니다. 마스터피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있는 상태에서 계약서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지금 대표분이 계시고 그분이랑 직접 호흡을 맞춰서 일을 진행하려는 어떤 직원들이 있어요. 최소한 그 사람은 그런 해외에 대해서 경험을 하거나 혹은 계약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거나 어떤 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일을 진행을 해야지 맨 처음에 영업을 진행하면서 내고를 진행해가지고 계약을 했다가 그것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여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진출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 첫 번째 예를 든다면 저는 한참 중국의 사업을 많이 진행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인도에 꼭 나가고 싶었어요. 제가 이제 그 피자 쪽 일을 했을 때 인도에 꼭 나가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도미노 피자가 도미노로 이름 바꿨습니다만은 사실 도미노가 두 번째로 그 매장 숫자가 많은 나라가 인도입니다. 가격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현지화를 적절하게 잘 했었고 저는 중국보다는 인도에다가 이제 진출을 하고 싶어서 했었는데 되게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인도 같은 경우에는 마스터 프랜차이즈로 사업을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합작으로 사업하는 걸 굉장히 원합니다. 보통 이제 합작으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할 경우에 두 회사가 조인을 해서 하나의 회사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그 회사는 사실은 두 회사의 자본이 합쳐서 현지에다가 합작 회사를 만든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합작으로 해서 사업을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본사와 다시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해야 돼요. 그런 상태에서 로열티가 가고 이런 것들이 계약상으로 보존이 됩니다. 스타벅스가 이제 그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죠. 합작을 진행하면서 하지만 그리고 나서 그 브랜드를 지키기 위해서 가맹 사업을 하진 않습니다만 합작을 한 상태에서 본사와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진행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인도에 계약을 해가지고 매장을 내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려다가 그 회사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가지고 더 이상 진행을 못했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 특히 인도 같은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구 대국으로 굉장히 시장이 넓고 그런 큰 것들만 보지 마시고 어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계약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뉴델리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특정 지역에서 먼저 에어리어 디벨롭먼트로 매장 몇 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서 오히려 그렇게 큰 나라일수록 작게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 진출하는 방식은 뭐 본사가 직접 진출하는 방식, 이거는 뭐 선택은 이제 뭐 그 회사에서 내릴 문제고, 지사 혹은 연락사무소를 설립을 하고 직영점 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마스터 프랜차이즈를 하고 뭐 학자 사업을 진행한다.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삼원가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하와이에 지금 저희가 매장을 내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직접 진출하는 거죠. 근데 이제 삼원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나름대로 규모가 큰 대규모 음식점이기 때문에 그 자본 자체가 굉장히 많이 들고, 사실 그거를 이제 마스터 프랜차이즈를 푼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무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와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진출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두 나라가 이제 뭐 지역적으로 문화적으로 동질성을 갖는 경우에, 뭐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같은 경우에 하나의 영어를 쓰고 그 문화가 같기 때문에 그렇게 진출할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같은 아시아지만 사실은 일본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혹은 동남아라든가 우리와 사실 동일한 문화를 갖고 있다고 얘기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동남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진출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나라 안에서 각각이 독립된 마스터 프랜차이즈로 맨 처음에 사업을 시작을 하지만 나중에는 어떤 헤드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회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이제 뭐 싱가포르에다 두든 아니면 뭐 태국에다 두든 혹은 필리핀에다 두든 그 나라들이 그 전체 지역들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2단계로 활성화되는 것이 좋겠다. 아직까지 사실은 그렇게까지 이렇게 발전한 한국 브랜드가 사실 있지는 않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사장님들께서 각 나라들로 이제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다 보면은 그 하나하나의 개별 국가들을 관리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헤드쿼터의 역할을 하는 그런 회사를 가질 때는, 그때는 그 회사하고는 혹은 본사가 나름대로 일정 자본을 투자를 해서 합작 설립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굉장히 잘했던 브랜드가 티모안입니다. 티모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딤섬 브랜드, 지금 도미노가 이제 하고 있지만은, 예를 들어 싱가포르에 이제 에어리어를 두고 9개 국가를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해서 이제 관리를 하는 역할을 하고, 말레이시아에 보세 구역을 확보를 해서 티모안이라는 매장이 하나 생기게 되면 그 매장 안에 들어가야 되는 모든 장비들, 기물들, 뭐 가구들, 그런 것들을 컨테이너 하나 베이스로 다 거기다 두는 거죠. 그래서 그 컨테이너가 가게 되면 매장을 하나 세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든 거죠. 그리고 홍콩에서 브랜드 스토리텔링하는 셰프는 철저하게 인력을 양성하는, 인력을 이제 훈련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해서 매장이 오픈하게 되면, 물론 피는 각 나라의 마스터 프랜차이즈, 서브 프랜차이즈들이 내지만은 인원들을 파견을 해서 매장을 세팅해주는, 그런 육성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즉 교육하는 역할들을 그 현지의 인원들이 그 본사까지 와가지고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원들을 구성을 해서 파견을 해가지고 매장을 세팅을 해주는, 뭐 한 달, 두 달 정도 거기에서 일을 해가지고 매장을 런칭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사업들을 구성을 한 거죠. 직접 진출할 경우에는 당연히 효과적인 뭐 프랜차이즈 관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프랜차이즈라는 것은 가맹 사업이라기보다는 브랜드를 관리하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저는 뭐 이 내용하고도 상관이 있을 수 있고, 앞서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브랜드를 만든다는 것과도 상관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해외 사업을 하기 위한 브랜드가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브랜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최초에 이제 매뉴얼들을 구성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맹점 교육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최소한 영어로 되어 있는 매뉴얼들은 만들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 매뉴얼에 구성하는 요소들은 첫 번째로 물론 메뉴에 대한 지금 다 거의 그 외식 브랜드를 한다는 가정하에서 매뉴얼을 가지고 있으실 거고, 그 다음에 서비스 매뉴얼을 가지고 계실 거고, 그 다음에는 인테리어 매뉴얼을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교촌에서 일을 했을 때는 말레이시아에 이제 사업을 진행을 했을 때 와우다마라는 쇼핑몰이 있습니다. 빼딸랭자야라고 지금 이제 한국 서울로 따지면 분당 같은 곳인데 거기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그 쇼핑몰입니다.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중소 시찰단 같은 거 갔을 때 그 행사를 했던 그런 쇼핑몰이기도 한데 거기에 이제 교촌 매장을 만드는데 교촌의 그 인테리어 시그니처 중에 왜 이렇게 돌을 쌓는 그 모습 있잖아요. 이렇게 철근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돌을 쌓는 걸 하는데 사실 그 쇼핑몰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쇼핑몰에 그 굉장히 현대적인 곳인데 거기에 이렇게 돌로 구성해가지고 매장 인테리어 한다니까 굉장히 놀랐는데 심지어는 그런 돌이 존재하지도 않아요, 말레이시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브랜드 스토리텔링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기 때문에 한국에서 돌을 가져왔어요. 한국에서 돌을 가져와가지고 그것들을 구성해서 만들었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몰 안에도 치킨 브랜드들이 저희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우리 브랜드가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무게들을 많이 뒀습니다. 그 인테리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지도를 갖고서 이것과 흡사하거나 비슷한 어떤 그런 브랜드들이 생겼다고 했을 때 이것까지 흉내내지는 못할 거거든요. 이 브랜드를 갖고 있는 오리지널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그대로 따라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 그런 디테일들이 해외를 나가기 위해서 혹은 우리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갖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직접 진출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 브랜드들이 지향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대부분이 다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통해서 진행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해외에 있는 어떤 그 네트워크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사실 제가 맨 처음에 해외 사업을 진행을 했을 때는 사실 해외에 있는 한국 분들은 굉장히 배제를 많이 했었어요. 우리가 해외 사업을 하는데 굳이 해외에 계신 한국 분들이랑 어떤 일을 진행을 하는 것이 적절한가, 혹은 국가를 대상으로 계약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것을 택했지 어떤 특정 지역이라든가 어떤 매장 하나만 택해가지고 사업 진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전수 창업이 될 수도 있고 위탁 경영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해외에 사실은 우리랑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가장 잘하고 거기에서 자신의 일처럼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한국 분들이 갖고 있는 장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매장을 하나를 세팅을 하고 구성을 하면서 그분이 해외에 우리 가맹점을 하나 구축을 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에이전트처럼 매장들을 하나 세팅을 해놓고 그 이후에 프로세스를 갖는 것은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그냥 큰 그림으로 나라 하나를 계약을 하고 몇십만 불을 받고 혹은 몇백만 불을 받고 어떤 그렇게 큰 그림을 그리는 것도 좋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브랜드의 어떤 여건이라든가 특성에 따라서 그렇게 매장 하나를 우선 창업을 하고서 플래그십 스토어처럼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도 그게 나쁜 선택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